요즘 트렌드의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도 전성기가 2년을 넘기기 어렵고요. 개인 매장도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금방 내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2026년에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트렌드 쫓다가 가랑이 찢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뜨는 프랜차이즈 중에 꾸준히 오래갈 만한 브랜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브랜드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오래가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프랜차이즈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이달의 프랜차이즈는 동양솥밥입니다. 이 브랜드는 특이하게도 오픈 후에 매출이 점점 더 올라가는 브랜드입니다. 동양솥밥이 지금 매장이 16개가 있는데요. 제가 본사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모든 매장의 매출을 다 확인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오픈 첫 달 매출이 4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달에는 5천, 6천, 7천 이런 식으로 매출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매장이 다 1년 넘게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까지 전 매장의 월 평균 매출도 5,300만 원으로 꽤나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동양솥밥의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한 브랜드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동양솥밥에는 특이하게도 시그니처 메뉴가 없어요. 시그니처 메뉴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한두 가지의 시그니처 메뉴로 승부하는 브랜드는요, 메뉴의 유행과 함께 사라질 위험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행했던 9,800원 초저가 한우, 이런 건 너무 포커스가 9,800원 한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 한우의 유행이 지나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겠죠.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든 없든 유연하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동양솥밥은 한식, 중식, 일식, 동양의 어떤 메뉴든 다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가 유행하면 마라, 연어가 유행하면 연어, 뭐 이런 식으로 고명을 솥밥 위에 얹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신메뉴의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항상 트렌드에 대응이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꾸준한 브랜드의 두 번째 조건은 대중성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되게 특별한 메뉴를 떡하니 만들어 가지고 고객을 확 끌어모으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은 한두 번만 해보면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장사하는 곳은 동네나 오피스 상권, 아니면 대학교, 학원가,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고객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권이잖아요. 그러면 단골 고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고객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자주 올 수 있도록 대중적인 가게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솥밥은 정말 대중적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메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고명을 얹어서 먹는 방식이잖아요. 특히 동양솥밥 같은 경우에는 한식, 중식, 일식까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메뉴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브랜드의 세 번째 조건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인 거는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무조건 가성비만 좋게 해서는 가게 입장에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되 가게 입장에서도 많이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동양솥밥이 이 숙제를 되게 잘 풀어냈어요. 가격 설정이 진짜 절묘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우선 메뉴의 가격대가 상당히 폭넓습니다. 일반적인 솥밥집은 보통 메뉴가 13,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동양솥밥은 가장 저렴한 메뉴가 8,900원짜리 규동에서부터 시작해요. 소고기가 들어갔고 솥밥인데 8,900원이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가성비 좋은 식당이야 라고 주장하는 포지션을 규동이라는 메뉴가 담당을 하는 거죠. 대신에 가게 입장에서 마진율이 좋은 메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파 연두부솥밥이랑 동양 가지솥밥, 이 메뉴가 11,900원인데요 아마 원가는 8,900원짜리 규동보다 오히려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뉴들은 좀 독특하다 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드실 분들은 드시는 메뉴거든요. 이런 데서 마진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난한 메뉴가 스테이크 솥밥인데 이 메뉴는 또 다른 데서도 많이 팔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게 15,900원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싼 겁니다. 대신 장어솥밥은 22,900원, 제값 받고 팔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메뉴를 다 종합해 보면요, 다른 솥밥집이랑 원가율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동양솥밥
솥밥 보면서 메뉴의 구성과 가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절묘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꾸준한 브랜드의 네 번째 조건은 컨셉입니다. 솥밥 브랜드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를 보더라도요, 솥밥 위에 고명을 올려나가는 거 말고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맛이나 분위기, 서비스 다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판만 딱 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런 브랜드는 고객의 기억에 잘 남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동양솥밥은 상호에서부터 컨셉이 확실히 느껴져요.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동양 기반의 메뉴를 다양하게 취급하는 솥밥집이라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죠. 맛에서도 확실히 차별성이 느껴지는데요. 한식은 일반적인 솥밥과 큰 차이가 없지만 중식과 일식 기반의 메뉴를 먹어보면 또 그 나라 특유의 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동양솥밥에서는 이 동양이라는 키워드가 상호에 들어가면서 전문성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상징하는 세 개의 문양을 넣은 장식부터 해서 인테리어도 보면 동양의 분위기이지만 한중일 어디 하나로 치우치지 않은 묘한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솥밥집을 다 가봤지만 다른 솥밥집은 그냥 여러 솥밥집 중에 하나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동양솥밥만 특별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래가는 브랜드의 다섯 번째 조건은 구체성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통 장사하는 분들에게 사장님 가게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대답을 잘 못하세요. 저희의 자랑은 맛있어요. 제가 친절하게 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밥이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고요. 동양솥밥처럼 저희는 수양미 골드킨 사무쌀만 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아예 고객들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쌀포대를 쌓아 놓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밥을 드시면서 아, 좋은 쌀을 쓰니까 밥이 진짜 맛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양솥밥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요리할 때 수돗물을 쓰지 않고 정수된 물만 쓰는 건데요. 정수 시스템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아, 여기는 물 하나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곳이구나,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고객 입장에서 동양솥밥의 세심함을 느꼈던 게요, 이렇게 트레이랑 식기를 딱 맞춰서 제작을 하니까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룽지, 제가 원래 솥밥집 가면 누룽지를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솥밥집에서는 밥에 양념이 묻으니까 물을 부으면 이렇게 기름이 둥둥 떠다녀요. 이러면 저는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반면에 동양솥밥은 그냥 누룽지를 처음부터 따로 줘요. 이게 저는 깔끔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동양솥밥에서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양솥밥을 통해 오래가는 브랜드의 5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동양솥밥을 창업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창업비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양솥밥 홈페이지에서 보면 15평 기준 창업비용이 약 6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가세 600만 원이 추가되고요. 솥밥 기계와 기타 별도 비용까지 고려하면 2천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평 기준 실질적인 창업비용은 8,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플러스로 권리금 보증금은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예상 수익 또 보여드릴게요. 동양솥밥의 전 매장 월 평균 매출은 5,300만 원인데요. 이 매출이 진짜 알짜예요. 왜냐하면 배달 없이 100% 홀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동양솥밥의 매장 위치를 보면요, 16개점 중에 7개점이 2층이나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크기도 평균 20평밖에 안 해요. 덕분에 가성비 좋게 창업할 수 있고 월세도 저렴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월 평균 매출이 5,300만 원이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라는 거는 솔직히 인정할 만한 부분인 거죠. 이어서 재료비는 37%로 우수한 편인데요. 제가 이 재료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양솥밥 본사가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매장별로 월별 수익표를 디테일하게 다 작성하셔가지고 알바생들 음료수 하나 먹는 것까지 재료비에 다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재료비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비싼 식자재를 요즘에 저렴한 재료로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재료비 효율이 좋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식으로
식으로다가 항상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본사에서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를 상담 시 예비 점주님들에게도 그대로 다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과대 광고가 난무하는 시대에 참 믿을만한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어서 로열티도 1%로 적게 받는 편이고요. 인건비는 25%인데요. 제가 동양솥밥에 대해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사실 인건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솥밥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음식의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음식을 막 담아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고명들을 다 정성스레 줄 맞춰서 예쁘게 담아야 되고요. 고춧가루 하나, 참깨 하나도 딱 포인트를 잡아서 예쁘게 담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진 않지만 은근히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됐을 때 인건비는 25% 정도 나오지만 사실 장사하다 보면 또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좀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무난하게 넣고 계산해 보면 순이익 975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솥밥 창업에 적합한 분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매장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장님이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솥밥은 하나하나 음식을 정성스레 담아내야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동양솥밥이라는 브랜드의 특성도 보면요,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브랜드입니다. 여기까지 동양솥밥을 통해서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브랜드, 그리고 꾸준한 브랜드는 어때야 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2026년에도 오래가는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동양솥밥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